7시 12분입니다. 쉬운 경제, 이런 작은 제목을 가지고 경제 코너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말 경제는 지금 쉽게 풀리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걱정입니다. 네, 온기훈 숭실대학교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불안한 적이 그동안 있었나 싶어요. 그리스 사태, 중국 증시 폭락, 우리 경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간단히 좀 증시 설명까지 좀 해주십시오. 네, 그야말로 사실 메르스 사태라고 하는 그런 국내 요인도 있었지만은 네. 대외 악재가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지금 현재 이제 대외적으로 본다면 일단 그리스 사태와 중국 증시 폭락이 당면한 그런 불안 요인이라고 보겠는데요. 네. 지금 그리스 사태의 경우에는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었는데요. 사실 그리스라는 나라는 유로존 국가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그리스가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재정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네. 이게 잘못 해결될 경우에는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리스가 이제 유로존에서 지금 19개국이 유로존에 지금 가입을 하고 있는데 유로화를 쓰는 그런 국가들이죠. 네. 여기서 이제 탈퇴를 하는 소위 말해서 그렉시트가 발생을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유로존 자체가 상당히 와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지금 현재 네. 어제부터 지금 유로존 19개국 정상회의가 독일의 메르켈, 네. 프랑스 올랑드 그런 대통령이 이제 참석한 가운데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네. 그리스 개혁안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개혁안을 마련해라라고 요구하는 독일과 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조금 다소 온건한 이런 자세가 지금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미국도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건 원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네. 압력을 넣고 있는데요. 안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 안보 문제, 때문이겠죠? 나토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회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유로존 19개국 정상회의가 이제 어떻게 결말이 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유로 정상회의는 일단 취소가 됐습니다. 좀 더 큰 규모의 유로 정상회의는 일단 취소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네. 19개국 정상만 지금 회의를 벌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증시 폭락인데 결국 중국이 너무 그동안에 보면은요 중국의 상하이 지수가 올 들어서 6월까지 지난해 말 대비 한 60% 폭등을 했거든요. 네. 이후에 이제 불과 한 달 사이에 30% 이상 폭락하는 그야말로 널뛰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네. 지난 주말에 중국 정부가 부랴부랴 여러 가지 증시 부양책을 내세우면서 잠깐 반등하는 데 성공했는데 네네. 그 효과가 어떻게 될지는 또 이번 주에 좀 들어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실물 경제가 뒷받침하지 않고 있는 증시 부양책이 어디까지 효과를 낼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결국 이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한국은행이 지난주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낮췄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것이 이런 조건 때문에 낮춘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지난주에 통화위원회가 이제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를 보면은 원래 당초 올해 성장률이 3.1%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네, 그것도 낮춘 거였죠. 3.8에서. 네네, 또 낮췄죠. 이번 또 낮춰서 2.8% 낮췄거든요. 네. 근데 배경을 보면은, 일단은 메르스 사태 때문에 0.3%포인트 성장률이 떨어지는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가뭄으로 0.1%포인트 더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세계 교역 성장률이 저하가 되면서 얘랑 수출 부진 때문에 0.2%포인트 정도 더 떨어질 것이다. 네. 합쳐서 0.6%포인트 정도 더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이제 3.1에서 0.6%포인트 떨어지는 걸 보면은 2.5%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데 이걸 2.8%로 좀 높여 잡은 것은 추경 예산의 효과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 그걸 집행하게 되면 0.3%포인트 올라갈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 2.8%로 보고 있는데 과연 추경 예산이 제대로 편성될지는 그렇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그것도 의견 차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시기를 놓치거나 또는 규모가 작거나 좀 여러 가지 좀 잘
타협이 안 될 경우에는 사실 2.8%도 달성이 어렵고 뭐 2.5%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감을 때 모내기철에 감으면은 모내기를 못 하니까 1년 농사를 망치는 것과 같이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럴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그리스보다는 오히려 중국이 우리에게 충격이 크다. 우리의 취재 교육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사실 그 말씀이 맞는 거죠. 사실 그리스 사태는 뭐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왔고 어느 정도 또 대비를 했었고요. 또 우리가 그리스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익스포저,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좀 손해를 볼 이런 요인들이 그렇게 적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경우에 만약에 중국 거품이 붕괴가 되고 이것 때문에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뭐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뭐 수출이 계속 마이너스지만은 그 마이너스 폭이 더 커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한국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우리로서는 중국의 향방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뭐 해석하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근데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내년으로 미루라는 IMF가 어디에 그 충고를 제닛 옐런이 아니라고 올해 안에 인상할 거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렇습니다. 앨런 그린스펀 그 의장이 죄송합니다. 그린스펀 제닛 옐런이죠. 네, 제닛 옐런 FRB 의장이 제닛 옐런 FRB 의장이 사실 여러 가지 그리스 사태나 중국의 증시 폭락과 같은 이런 악재가 있지만 예정대로 올해 안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상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는데 다만 금리 인상폭은 매우 점진적일 것이다. 이런 단서를 달았거든요. 아주 적게 낮게 오르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아주 지금 현재 0에서 0.25%를 아주 굉장히 점진적으로 소폭씩 올리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국제통화기금도 미국 그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거죠. 성장률 자체도. 그렇죠. 지금 보면 애당초에 3.5%로 성장률 전망치를 내다봤는데 이거를 3.3%로 낮췄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3.1%로 지난 4월 달에 봤는데요. 3개월 만에 다시 이걸 2.5%로 낮췄기 때문에 미국 경제도 굉장히 안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IMF로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는데요. 그런 그 의향을 내비치고 있는데 제닛 앨런은 뭐 예정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응수를 했기 때문에 글쎄요 이건 좀 앞으로의 그 경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지금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당초 9월부터 이제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한 것 자체는 조금 후퇴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정부가 91조 원인가 기업 투자 활성화 교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또 하나 이제 최저임금 8.1%로 이제 시급 450원 올렸는데 좀 묻고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실 그 투자 활성화는 원래 이제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요. 그것을 완전히 그 투자 계획만큼 이렇게 달성하지 못한 게 과거의 사례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91조 원의 투자 계획을 이제 발표를 이제 기업으로 하여금 하게 했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목표만큼 뭐 되면 좋겠지만은 항상 과거의 그 패턴을 본다면 100% 기대하는 건 상당히 무리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렇지만 저 최대한도 이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준 거. 사실 정경련 회장단 회의가 30대 그룹 사장단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경제 활성화 법안과 추경 예산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성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또 엔제와 같은 환율 관련 구체적인 정책도 세워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정부가 잘 좀 그런 조건들을 좀 충족시키는 이런 걸 한다면 뭐 최대한도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저임금 인상 문제 이것은 사실은 현재 투자 활성화하고는 좀 역행되는 측면이 있긴 한데요. 물론 이제 근로자들 복지를 향상시키는 측면은 필요한데 원래는 7% 안팎 7.2% 지난 해에도 올렸는데 이번에 8% 이상을 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그 재정 기반이 취약한 중소 중견기업들의 경우에는 부담이 커져서 투자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모두가 어려운 국면인데 알겠습니다. 온기훈 숭실대학교 교수의 경제 해설이었습니다. 7시 22분입니다.